스타벅스는 세계 최대의 커피 체인점이며 커피뿐만 아니라 차, 주스, 디저트 등도 함께 판매합니다. 최초의 스타벅스 매장은 1971년 3명의 동업자에 의해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영어교사 제리 볼드윈, 역사교사 제부 시글, 작가 고든 바우커는 친분이 있던 고급 커피 판매업자 알프레드 피트로부터 영감을 얻어 커피 원두 판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스타벅스라는 이름은 미국 작가 허먼 멜빌의 모비딕에 등장하는 1등 항해사 고래잡이 스타벅의 이름에 S를 붙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스타벅스 창립 멤버는 처음엔 알프레드 피트에게서 커피 원두를 샀지만 나중에는 커피 재배업자들로부터 직접 커피를 매입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원래 커피 원두를 판매하는 회사였고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커피 전문점입니다. 스타벅스는 1971년 첫 매장을 오픈하여 현재 78개국에 29,0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 중 가장 많은 점포를 갖고 있습니다. 1997년 한국은 미국 스타벅스 본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신세계가 1999년에 이대 앞에 1호점을 열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1호점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835호점, 2019년 기준으로 12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로고 중앙부에 그려진 여성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바다의 인어 사이렌을 모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등장하는 사이렌의 모습처럼 지나가는 고객을 홀려 스타벅스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겠다는 의미를 넣었다고 합니다. CEO 하워드 슐츠는 이 이름이 친근하면서도 신비로운 느낌을 풍겼다며 이는 우리의 서비스 본질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제공하려는 약속과도 잘 어울리는 이름이었다고 저서 오너드에서 회고했습니다. 스타벅스 로고에서 사이렌 얼굴 옆에 있는 건 팔이 아니라 꼬리입니다. 현재 스타벅스의 로고가 갈색이 아닌 초록색인 이유는 아직 가공되기 전 신선한 커피를 판매하는 스타벅스의 정체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1971년부터 역사가 시작된 스타벅스 로고는 로스팅된 커피 원두색과 비슷했으며 사이렌의 형상은 현재보다 사실적인 그림으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스타벅스의 사업이 정식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982년에 로스팅된 커피빈만 판매하던 스타벅스에 사업가 하워드 슐츠가 합류하게 되었고 하워드는 원두뿐만 아니라 커피와 음료를 함께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업자 3명은 당시 미국 커피 문화의 단면만을 바라보며 하워드 슐츠의 주장에 반대하였습니다. 사업가인 하워드 슐츠는 1980년대 미국에서 고급 커피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였고 스타벅스에서 원두뿐만 아니라 에스프레소 드링크도 판매하면 어떨까 하는 구상을 펼쳐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스타벅스의 경영진들은 별다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하워드 슐츠는 1985년 스타벅스를 떠나 에스프레소 바 1 지오날레를 설립하고 시카고에 첫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이후 하워드 슐츠의 짐작대로 1 지오날레는 급속도로 성장했고 설립 3년 만에 자신이 마케팅 담당자로 있던 스타벅스를 직접 인수하기에 이릅니다. 스타벅스의 이러한 성장에는 효율적인 매장 관리 기법, 균일한 커피 품질, 기존의 싸구려 동네 카페와 대비되는 세련된 매장 디자인, 초록색 사이렌 로고로 대표되는 브랜드 정체성 등의 힘이 컸습니다. 미국 밖에서는 1996년 일본 도쿄에 첫 진출을 한 것을 시작으로 아시아, 영국 그리고 남아메리카뿐 아니라 유럽식 커피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공략했습니다. 한편 원래 스타벅스에 원두를 공급하던 알프레드 피트가 세운 피트 커피 앤 티는 1985년 스타벅스에 인수되었다가 2012년 독일계 투자회사인 JAB 홀딩에 다시 팔렸습니다.
1987년 스타벅스 로고는 지오날레의 로고를 바탕으로 리뉴얼되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1971년 로고에서 사이렌의 가슴이 너무 선정적이라는 소리에 가슴을 가렸습니다. 또한 지오날레의 기본색인 검정과 초록색을 기본 색상으로 하였고 1992년 로고에는 사이렌의 모습이 전보다 확대되었으며 스타벅스라는 이름을 더 부각시킨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장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스타벅스의 시장이 사이렌의 크기를 키운 것입니다. 즉 로고에서의 사이렌의 사이즈는 스타벅스 매장의 개수와 비례하여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2009년 경영의 위기가 왔고 소비자의 소비력이 낮아졌다고 생각해서 커피의 가격을 낮췄으나 전 세계 900여 개의 스타벅스가 사라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스타벅스의 브랜드 정체성을 강조하며 이미지를 더 강하게 부각시켰습니다. 따라서 2011년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로고를 다시 바꾸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라는 영어가 쓰여진 테두리를 빼고 인어의 모습만 보이는 로고로 바꾸었고 커피 사업을 더 확장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서양 쪽에서는 로고가 바뀔 때마다 자꾸 인어의 모습에 가까워진다는 유머가 나돌기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렴한 커피 가격을 내세우는 것보다 맛있는 커피, 신선하고 고급스러운 커피를 제공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하였고 타 카페와는 다르게 금연 카페라는 규칙을 세워 향긋한 커피 향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스타벅스만의 마케팅을 내세웠습니다. 2011년 드디어 스타벅스가 갖고 있는 고객 선호도 커피 브랜드 1위답게 급속도로 회복하였습니다. 현재 빠르게 생겨나는 스타벅스의 매장 수에 따라 로고에서 사이렌의 크기는 점점 커져 앞으로 돌출되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의 반응은 2030년이면 사이렌의 눈밖에 보이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스타벅스는 중국에 4,000개 정도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2022년 말까지 6,000개 이상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몇 년 안에 50%의 증가는 중국 중산층의 성장함으로 가능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이렇게 성장한 스타벅스는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랐고 2019년 7월에 스타벅스의 주식은 2018년보다 2배나 뛴 약 $100까지 치솟았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의 증시가 폭락하여 회복이 더뎠지만 스타벅스의 주가는 $69로 신속히 회복하였습니다. 이미 자리 잡은 스타벅스의 로고는 다양한 제품들에 사용되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구매 욕구를 자극하여 제품에 상관없이 스타벅스 로고가 지니는 브랜드 파워의 소비 지출은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